안녕하세요, 케이티입니다. 이번 주 영상의 Q&A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Q&A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, 제가 요즘에는 하루에 뭐 적게는 15통부터 수십 통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을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계세요. 근데 제가 Q&A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입장으로서 질문들을 추리려고 했을 때 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 너무 길게 쓰세요. 거의 반지의 제왕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A4 몇 장짜리로 막 보내주시는데, 근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은 제가 이미 영상으로 다뤘던 내용들을 또 물어보세요. 저도 그럴 수 있어. 영상이 많기 때문에 다 찾아볼 수는 없기 때문에 물어볼 수는 있는데, 근데 사실상 저는 영상을 올려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은 많은 궁금증이 해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재생 목록을 이제 만들고 관리를 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무래도 많은 이메일이 오고 한 Q&A 영상에 최대한 다룰 수 있는 질문들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요약이 잘 돼 있는 그런 질문들을 해주시면은 좀 더 많은 질문들을 Q&A 영상에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첫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고우영님이 보내주셨는데, 근데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랑 세 번째 질문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와이프분도 단식을 하시는데 손이 떨린다고 그러고,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한 156g 정도를 먹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다 먹을까 아니면은 나눠서 먹을 건데, 이것도 다른 영상에서 이미 다뤘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분이 저혈당이라고 하시는데, 일단 단식을 너무 길게 하기보다는 최소 16시간, 뭐 16시간도 안 되면 14시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조금씩 올려주시는 것도 좋고요. 간헐적 단식 같은 경우에는 그 블러드 레벨의 어떤 조율도 굉장히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는 다이어트 도구이기 때문에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너무 처음부터 무리하면은 몸에 무리가 오기 때문에 천천히 탭을 밟아가면서, 그렇다고 해가지고 단식 기간 때 뭘 드시는 것보다는 단식을 조금씩 해주는 걸 더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세 번째 질문은 한 끼니에 단백질이 최대치로 소화가 될 수 있는 것이 30g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, 사실 이것도 정확한 근거가 있는 말은 아니에요. 어디 가서도 이런 과학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30g 밖에 몸이 소화를 못 시킨다, 단백질을, 이런 말은 절대 없어요. 이건 되게 브로우 사이언스 같은 소리고, 반대로 얘기했을 때 본인이 먹고 싶은 단백질을 아무렇게나 먹어도 됩니다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이런 말도 있고 저런 말도 있기 때문에, 어떤 날은 그냥 한꺼번에 몰아먹는 날도 있고, 어떤 날은 단백질로 풀어주고, 또 두 번째 식사에서 단백질 좀 더 먹어주고, 세 번째 나중에 조금 간식 때 좀 더 먹어주고,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변칙적으로 하기 때문에 불안하시면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그냥 본인 자율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두 번째 질문, 현희님이 보내주셨는데, 파트 2 질문은 방금 전에 말했던 파트 3 질문이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건 건너뛰고 될 것 같고, 첫 번째 질문이 간헐적 단식을 하고 음식을 먹을 때 굉장한 포만감을 느낄 수 있고, 또 잠자는 시간까지 단식이라고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고 일어나면 솔직히 단식 기간이 5시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쉬우면서도 살이 잘 빠져도 되는 거냐라고 하셨는데, 그렇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이 굉장히 효과적이고 굉장히 쉽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취침 시간도 단식 기간 안으로 속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공복 기간이라 해봤자 눈을 뜨고 나서 한 6시간 내지 길게는 8시간밖에 안 돼요. 그것도 이제 탄산수, 아메리카노 이렇게 식욕을 억제해주는 액체들을 드셔주시면서 하시면은 정말 간헐적 단식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. 오히려 여러분들이 appetite control, 식욕도 굉장히 많이 조절시킬 수 있는 것이고, 또 그렇게 단식을 했기 때문에 체지방도 굉장히 줄여지면서 본인이 먹고 싶은 건 아무거나 먹을 수 있고, 다이어트를 하지만 다이어트를 안 하는 다이어트, 이것이 굉장히 간헐적 단식의 중요한 부분이고요. 이렇게 이런 것을 느꼈다는 것은 잘하고 계셨다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하시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, 또 제 영상을 많이 보시면서 간헐적 단식의 이런 지식들을 더 많이 습득을 해서 더 완벽한 키네틱 단식을 해서 새끈빠끈한 몸매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세 번째 질문, 조호성님이 보내주셨는데, 이분의 질문의 요지가 무엇이냐면은 키 173에 몸무게 63, 체지방률 16.5%의 이런 스탯을 가지고 계신데, 이것을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어요. 이 사람은 팔 같은 부분은 굉장히 얇은 대신에 배는 굉장히 나온 마른 비만 체질이라고 지레짐작할 수 있습니다. 이런 게 굉장히 최악인 게 무엇이냐면, 그냥 전체적으로 팔도 뚱뚱하고 배도 뚱뚱하고 그냥 전체적인 굉장한 파워도 아니고 그냥 전체적으로 마른 국거리 멸치도 아닌 이 두 가지의 안 좋은 단점들만 모아서 만든 것이 마른 비만 체질인데, 저도 원래 마른 비만이었고 탈출을 했고, 어떻게 탈출을 했냐면 간헐적 단식을 했기 때문입니다. 이런 의미에서 이분도
마른 비만인데 새끈바끈한 몸매를 만들 수 있나요? 간헐적 단식을 하시고 저의 채널 보시면서 키네틱 단식 하시면서 마른 비만 바로 타파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 번째 질문, 김영천님의 질문인데 이분의 질문의 요지가 무엇이냐면은 BCAA, 아르지닌, 크레아틴, 비타민 이런 종합적인 보충제를 드시고 계시면서 간헐적 단식을 하시고 계시는데 14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하고 그때부터 2시간 동안 운동을 해서 16시간이 맞춰지는 그 순간부터 공복을 풀어서 음식을 드신다고 하시는데 보충제는 14시간대, 즉 이제 공복 시간대 먹어도 되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이것은 취사 선택인 게 개개인마다 달라요. 간헐적 단식을 좀 더 제대로 수행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공복 시간대 먹으면 안 되겠죠. 왜냐면은 이런 것을 먹으면 단식이 풀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. 근데 반대로 얘기했을 때 이 공복 시간대 먹는 것은 간헐적 단식의 어떤 모든 효과를 볼 수는 없는 거지만 비슷한 의미로 14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했기 때문에 나머지 24시간 동안 14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했기 때문에 남은 시간 동안 그 많은 칼로리를 먹을 수 있는 칼로리의 여유로움은 비슷하게 있어요. 근데 간헐적 단식처럼 뭐 이제 인슐린 민감도가 높아진다던가 이런 거는 없을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것도 있고, 두 번째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보충제 같은 경우에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몸 안에 충분히 들어가서 찌들어 있는 상태가 더 중요한 것이고, 이것이 saturation level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몸에 찌들어 있는지, 그런 의미에서 하루하루 몸에 이제 보충을 해주시면 되는 것이지 뭐 어떤 특정 시간에 먹었다고 해서 더 효과가 크고 그런 건 없습니다. 크리에틴 같은 경우도 운동 직전에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더 효과가 좋은 것이 아니라 꾸준히 먹어줘가지고 근육 안에 크리에틴이 많이 찌들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해요. 그런 의미에서 하루하루 아무 시간대에 먹어도 되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분한테 추천드리는 것은 오히려 공복을 끝내고 식사를 하는 그 시간에 이런 보충제를 먹어도 전혀 손해볼 것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마지막 질문, 최기로우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 이분의 질문의 요지가 무엇이냐면은 제 영상 중에 이화작용이랑 동화작용에 대한 영상이 있는데 이분이 단식기간 동안에 웨이트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단식기간은 이화작용, 이제 즉 세포가 부러지는 그런 몸의 특성을 말하는 거니까 근육을 만들 수 없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, 이렇게 보시면 편할 것 같아요. 근육이라는 것은 이제 단식기간 때 운동해도 근육이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는 게, 운동을 해가지고 운동을 하는 그 당시에는 근육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. 오히려 근육을 더 부시는 거예요.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동을 할 때는 근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부시고 손상을 일으키는 거고, 근육이 언제 만들어지냐면 식사를 하고 잠잘 때 이제 호르몬 분비가 돼가지고 손상된 근육을 고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, 그런 의미에서 단식 기간 때 운동을 하시면은 단백질 합성이나 뭐 이런 근육이 커질 수 있는 그런 발판을 그때 만드는 거고, 이제 공복을 풀어주시고 음식을 먹고 이제 잠자는 시간대 이제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그 몸의 특성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근육 생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. 이렇게 말씀드리면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으실 거예요. 단식 기간 때 운동을 해도 근육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. 이번 Q&A의 질의응답은 여기까지고요. 처음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굉장히 많은 이메일이랑 어떤 질문들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채택이 좀 더 되고 이 Q&A에 좀 더 본인의 질문이 다뤄졌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조금 더 제가 읽을 수 있게 좀 더 요약이 돼 있고 좀 더 짧고 좀 간결하고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이득이 될 수 있을 만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좀 더 많은 분들의 질문을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저의 키네틱 단식을 보시고 믿어주시고 하시는 거 굉장히 감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키네틱이었고요.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